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부터 AI에 대한 내용들까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슈가 국내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지금부터 유한양행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과 앞으로의 시장에서 횡보가 진행될 종목군들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사실 대다수의 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에 대한 뒤를 이어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1955년도 하반기 연준이 GDP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때 당시 주도주가 IT주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부터 IT주에서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로 당시의 주도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의 협업이 중지됨에 따라서 그 중국의 빈 자리를 한국, 일본, 인도, 유럽들이 채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제약바이오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은 한정적이며, 이 와중에 미국이라는 가장 거대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중국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빈자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강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모든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높은 이익률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꾸준한 수익이 나냐 나지 않냐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가요? 단순히 과거에는 신약 개발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돈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까? 캐시카우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사들이 적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통해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과 무관한 기업과 M&A를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 벤처 투자를 강화하던 전통적인 투자 행보와는 지금의 행보는 전혀 다르죠.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 쪽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신약 개발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한다던가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다각화에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장착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 개발 등으로 한 번의 기술 수출에 주목해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캐시카우 확보를 통해서 꾸준한 실적 확보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준에서 이번 9월에 동아약품이 하이로닉 약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인수 사례가 나왔죠. 그 이전에도 대원제약, SD생명공학, 유한양행은 코스온이죠. 화장품 기업입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 바이오, 진단기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제조까지 여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한 인수가 진행되었는데 보시면은 그 훨씬 과거가 아닌 2023년도, 2024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R&D 기대감만으로 바이오 벤처가 전통 제약사의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도 적자며 계속적으로 자본금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혹은 항암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대박이 터지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전통 제약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체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았던 유한양행 수년간 굉장히 무겁기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의 FDA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R&D 성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1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3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리주란으로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실적을 바탕으로 몸값이 급등을 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2천억 원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실제로 이 파마라 리서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바뀌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실적으로 몸값을 증명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적 성장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명확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도 잘 나오는데 앞으로 성장 동력도 명확한 그런 기업이 어디에 있냐?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우리가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K캡으로 유명하게 알고 있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남미 6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6개국에서 K캡을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약 18개 국가에 기술 수출을 하거나 혹은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멕시코, 페루, 그리고 최근에는 칠레까지 출시를 했고요.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6개국에서 출시를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서 이미 수많은 국가에 진출해서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완료한 그러한 약품인데 이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 지금 K캡이 다루고 있는 이 PCAB,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배 차단제가 미국에서 흥행했던 적이 없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K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작년에 미국 최초로 진출한 PCAB 치료제인 보케지나의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서 이 미국 패썸 파라슈티컬스가 올해 대비 약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80%인데 하반기 이후에 약 53%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상승이 하반기에 나왔고 그 상승 동력에는 보케지나에 대한 성능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릭이 출시된 PPI보다 약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복제약보다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을 섭취했을 때 약효가 굉장히 빠르게 발현됩니다. 당연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약품이고요. 지난해 먼저 진출한 보케지나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문제는 해당 K캡이 언제 시장에 출시가 될 거냐. 현재 미국 진출을 앞두고 현재 실시 중인 K캡의 임상을 빠르면은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캡 임상 3상이 최종 데이터 분석 과정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환자한테 투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가 올해 안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기술 수출을 통해서 업계에서 인정받은 개발 유통 파트너 확보를 마쳤기 때문에 성능만 확실하다면 그 파트너를 통해서 빠르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요. 글로벌 전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의 약 20% 이상을 미국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약 2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4조 정도가 미국 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시장을 잡아야지 실적에 대한 성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미국 시장을 당장 내년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HK인후에 대한 실적 성장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성장성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래 성장성까지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HK인후엔이 약 26조 원 규모의 만성변비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고요. K캡의 후속 약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캡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이미 확보한 HK인후엔이 변비 신약 개발을 위해서 현재 임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변비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변비가 아니라 만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0에서 17%, 사실상 거의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만성 변비입니다. 중국, 일본, 남미에서는 만성 변비에 대한 유병률이 무려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약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 유병률이 높은 중국, 일본, 남미에 대해서는 이미 HK인후엔이 판매 라인이 뚫려 있습니다. K캡을 통해서 이미 판매 라인이 거의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한 다음에 판매까지 종류를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HK인후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만큼 꼭 해당 기업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슈들 리포트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이시는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텐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 메시지로 제가 직접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연구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텔레그램에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자료집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체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중간중간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슈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도움되시게 들으셨다면 꼭 해당 텔레그램도 이용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